네, 제가 녹화를 깜빡할 뻔했어요. 네. 지금 녹화 되나요? 좀 이상한데. 네, 되고 있네요. 깜빡할 뻔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채팅창을 잘 이렇게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냥 지나칠 경우가 있는데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최소 스패닝 트리란 뭐냐면은 모든 정점 포함하는 트리 형태의 서브 그래프다. 그죠?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는데 3번이나 꼭지를 잡고 이렇게 쭉 들어 올렸어요. 예, 쭉 들어 올리면은 노드와 노드는 한 군데는 간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그래서 최소라는 게 그거예요. 예, 미니멈이잖아요. 여기 최소 스패닝이죠. 미니멈. 최소 비용이 연결된 상태로 다 펼친 거예요. 3번이야 꼭지를 잡고 쭉 들어 올리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들려 올라가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들려 올라가겠죠. 가 이렇게. 기억됐다는 뜻인지 그죠? 아니면은 전체가 다 안 왔다는 뜻인지 또 헷갈려서 뭐 있죠?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들려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소 스패닝 특성이 뭐냐면은 이제 사이클릭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순환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얘가 순환을 하잖아요. 그죠? 아, 네네. 예,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게 없다. 맞습니다. 사이클릭이 없고 최소 비용으로 그죠? 모든 정점 포함하는데 정점과 정점 사이에 어떤 노드 간의 비용이 펼쳤을 때 최소가 되는 트리가 미니멈 스패닝 트리예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죠? 아직까지는. 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크루스컬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거 3을 예를 들어 시작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3을 가지고 쭉 들어 올렸을 때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3번을 들어 올렸을 때 과연 어떤 형태로 이 선이 연결돼야 모든 정점이 연결된 상태에서 안 끊어진 상태에서 예, 최소 비용으로 실이 연결된 상태로 끌어올려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도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자, 위에 예시에서 보면은 간선이 뭐죠? 엣지죠, 엣지. 이 선들을 얘기하는 선. 여기 네. 가중치 합. 여기 이제 11이 가중치라는 게 코스트예요. 코스트. 비용이죠, 비용. 이걸 이제 웨이시라고도 하는데, 자, 이 비용이 가장 최소인 상태로 펼친, 그죠? 모든 정점이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뭐 1번하고 6번하고 다이렉트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정점이 연결될까 뭐냐면 1번이 3번 통해서 4번 통해서 6번으로 가면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 직접 연결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모든 정점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이 도로라고 생각합시다. 예. 동그라미 노드를 도시라고 생각하고 이 엣지를 도로라고 생각하면은 편하죠. 그죠? 여기가 3번이 서울인데 그죠? 서울인데 이걸 쭉 들어 올렸을 때 이쪽에 한 대전 정도 되고 6번이 부산 정도 돼요. 그죠? 그럼 가장 최소로 가는 비용으로 우리가 모든 정점 연결할 수 있는 사이클릭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사이클릭이 없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과연 어떻게 선을 연결해야지 모든 정점, 모든 도시가 도로를 통해서 다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알고리즘 뭐예요? 느낌상 도로 건설할 때나 그죠? 언제 쓸 수 있을까? 도로 건설, 그죠? 교량 건설, 그죠? 네트워크 구성 이거 할 때 이제 최소 비용을 구할 때 쓸 수 있겠죠. 예. 자, 위에 예시를 보면요. 이 연결된 선을 다 더해보면 4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1하면 31이 나온대요. 이게 최소래요. 예, 이게 최소예요. 모든 정점을 연결하는 모든 그 도시가 도로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사이클릭 루프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가장 최소의 비용이다. 그럼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에 도로를 연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도로의 건설 비용이 만약에 우리가 산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가 가장 최소다. 그래서 이거를 미니멈 스패닝 트리 MST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크루스칼 알고리즘 뭐냐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예. 그리고 네일벨 프림 알고리즘도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그죠? 얘로 푸나 같아요, 답은요. 근데 이제 푸는 방식이 틀려요. 얘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면요. 도로가 제일 작은 거부터 일단 끊어놔요. 2번, 그죠?
4번. 그죠? 도로 건설 비용을 먼저 이렇게 쫙 쌓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로의 끝점에 연결된 도시를 연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방식이 이제 크루스컬이고요. 프림은 도로가 아니라 이제 노들 중심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많이 나옵니다. 예, 크루스컬은 많이 나옵니다. 오버뷰를 하고 내려갈게요. 모든 간선을 끊어놓은대요. 이제 아까 위에서 이제 예제를 든 이 도로죠. 예, 도로를 이렇게 쫙 놔요. 예, 최소 비용부터 최대 비용까지. 도로의 건설 비용이죠. 2도 있었고 아까 뭐 4, 6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있죠. 이게 스텝 제로예요. 그다음에 가중치를 간선 오름차순 정리한다. 여기까지가 스텝 1이죠. 예, 지금 여기까지 스텝 제로와 1을 한 번에 설명한 거죠. 예. 오름차순이다. 그게 뭐예요? 아, 정렬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정렬을 해줘야 돼. 정렬을 해줘야 된다. 배웠죠? 예. 우리가 뭐 정렬하는 게 뭐 제일 많이 써? 어레이점 소트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 다음에 정렬된 간선을 순서대로 선택한다. 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선택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선택한 간선의 두 정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간선을 스패닝 트리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어 2번하고 3번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해서 예제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들어온 게 3번하고 4번이에요. 그러면 연결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온 게 2번하고 4번이에요. 근데 2번하고 4번은 이미 이 스패닝 트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이럴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 그죠? 왜냐면 이렇게 넣어버리면 사이클릭이 생기죠. 사이클릭이. 그죠? 예. 저는 좀 많이 쌓여가지고. 잠깐만, 지금 누가 마이크를 켰나요? 한솔 씨가 켰나? 잠깐만요. 질문 들어온 거 읽고 갈게요. 자, 이 위의 알고리즘 순서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 모든 간선을 끊어놓는데 이게 지금 연결된 건데 이제 점선을 끊어놔요. 그리고 가중치 연결대로 이제 정렬한대. 가중치의 오름차순대로. 자, 그래서 끊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끊어놓으면은 밑에 그림 그 표와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2번, 3번 노드는 가중치가 2예요. 2번, 3번 노드는 가중치가 2라고요. 4번, 5번 노드는 가중치가 3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세워놓는다. 어떤 순으로? 밑에 있는 이 코스트 순으로. 예, 코스트가 낮은 순에서 이렇게 높은 순까지 간선 기준으로 쭉 세워놓는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 스텝 제로와 1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죠? 자, 이걸 코드를 어떻게 구현할지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도록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정렬된 간선을 순서대로 선택한다. 예, 그림을 그리면 되게 쉬워요. 예. 자, 2번, 요거부터 선택한다는 거죠. 2번, 3번을 선택해요. 근데 2번, 3번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일단 MST에 넣어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긋는 건 이제 MST에 들어갔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5번을 연결하는 4번하고 5번. 자, 4번, 5번 요거죠, 요거. 요것도 4번, 5번 연결 안 돼 있으니까 MST에 넣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3번을 보자. 1번, 3번, 오케이. 얘도 1번, 3번 연결이 안 되죠,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1번, 2번을 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되는 거죠. 왜냐? 1번, 2번 연결하고 봤더니 1번하고 2번 도시는 이미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자, 1번에서 2번 가려면 내가 지금 연결한 도로는 5만큼의 코스트밖에 안 들어가고 기존에 연결되는 6의 코스트가 들어가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봤을 때는 내가 연결하는 게 이득인 것 같아. 더 비용이 적기 때문에 1번에서 2번 갈게. 근데 전체로 봤을 때 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득처럼 보이지만은 MST는 전체가 최소화 돼야 돼요. 전체가 최소.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연결된 도로는 연결하지 않는다.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연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4번 볼게요. 3번, 4번. 그 다음에 3번, 4번이죠. 3번, 4번 연결 안 돼 있죠. 그래서 쭉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6번 연결합니다. 연결 안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6번도 연결하려고 봤더니 자, 5번, 6번은 내가 지금 연결하려고 봤더니 이미 4번을 통해서 도로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연결하지 않는다. 자, 3번, 5번 볼게요. 3번, 5번도 연결하고 봤더니 3번은 4번을 통해서 5번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서로 연결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MST가 된다. 라는 거예요. 알고리즘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이제 로직으로 이제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박종환 씨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얘가 최소 스패닝 트리가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4, 2, 6, 8 갔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왜냐? 딱 봐도 그렇네. 얘 잘못 썼네. 그죠? 딱 봐도 잘못 쓴 게 왜냐면 3번에서 5번 갈 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꺾어가면 9로 가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11이 걸리잖아요. 그죠? 직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겠죠. 전체적인 비용 최소로 미니멈을 가져가려면. 박종훈 씨가 맞췄어요. 예, 요거는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스패닝 트리는. 아, 얘 말도 맞아요. 이거는 예, 얘 말도 맞는 게 이 앞에 빠졌죠. 최소가 빠졌죠. 예. 그냥 스패닝 트리는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스패닝 트리는. 근데 지금 박종환 씨가 그린 정답하고 얘 끝에 알고 있는 정답이 같은 그거는 이제 MST를 얘기한 거고 얘는 그냥 스패닝 트리 얘기한 거예요. 얘는 체코가 아니거든요. 그냥 스패닝 트리를 만족하는 모양 여러 개 중에 원 오브 댐이죠. 그죠? 예. 그죠? 위에 예시로 든 스패닝 트리 이건 최소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얘는 31이래요. 예. 근데 최소 스패닝 트리는 간선 가중치 합이 가장 스패닝 트리를 최소 스패닝 트리. 그러니까 스패닝 트리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스패닝 트리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값이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최고인 거를 MST라고 한다. 근데 MST가 두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 다 MST가 되는 거죠. 예. 같기 때문에 합이 그죠? 이제 이해가 됐나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1하고 2 여기 색깔 달리해서 표현하면은 중간에 들어왔던 게 얘 하나 들어왔었잖아요. 그다음에 얘도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얘는 안 넣었잖아요. MST에. 그죠? 1번하고 2번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 같은 얘는 6번하고 5번이 4번을 경로로 경유해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MST에 추가를 안 했다고. 근데 야 이거 어떻게 판단해? 이거 이 상황에서 1하고 2 이를 스타팅과 엔드로 가지는 가지가 들어왔어요. 웨이트는 5고 이게 1하고 2가 MST에 포함된지 안 포함된지 어떻게 확인해? 라고 하려면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로직 좀 복잡하게 짜야 되죠. 그죠? 뭐 이게 뭐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러면. 그죠? 1하고 2가 진짜 연결된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1하고 2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럴 수도 있지. 1하고 2가 지금 좌측과 같다는 형태로 연결된 게 아니라 노드 몇 개를 거쳐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복잡한 노드면은. 예, 트리 구성이. 그럼 얘랑 연결된데 어떻게 확인해? 얘의 뭐 이걸 확인해?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얘 연결된 노드 쫓아가서 2가 있는지 확인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얘가 노드가 또 여러 개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또 얘도 여러 개 붙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걸 다 서칭하려고 그러면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연결돼 있는 여부, 그러니까 이 집합, 이 미니멈 트리랑 세트라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는 세트, 예, 세트, 이 집합이죠. 집합 집합 S에 내가 보고자 하는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한 알고리즘이 유니온 파인드라는 알고리즘, 유니온 파인드. 유니온 파인드를 통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유니온 파인드. 그래서 유니온 파인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유니온 파인드를 나머지 소스 코드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네, 저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니온 파인드. 자, 이걸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끌었다 갈까요? 자, 보겠습니다. 유니온 파인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유니온 파인드는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셋을 집합을 합치고 찾는 그런 뭐 어떤 일종의 자료 구조 정도 보면 뭐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PDF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8개의 원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셋이 3개 셋으로 이렇게 일단은 나눠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개 세트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자료 구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유니언을 묶을 때 가장 그 쉽게 구현하려 그러면 유니언 파인드를 그냥 모든 그 원소가 하나의 대표값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트리 A는
이 뒤에 뭐가 붙든 간에 1 뒤에 뭐가 붙든 간에 차일드에 뭐가 붙든 간에 얘의 대표값은 그냥 1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트리 A의 대표는 1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트리 B는 3이다. 트리 C는 6이다. 이 뒤에 뭐가 막 격가지가 붙건 간에 결국에는 이 대표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 집합의 포함 여부는. 근데 어떤 예를 들어 이런 간선이 하나 들어왔어요. 엣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이 엣지가 예를 들어 2와 4를 엮는 엣지예요. 2와 4를 엮는 엣지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2의 대표값은 뭐예요? 1이죠. 그죠? 4의 대표값은 뭐예요? 3이죠. 그죠? 1하고 3하고는 다른 셋이기 때문에 그죠?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들어온 간선이 예를 들어 1하고 2예요. 1의 대표값은 1이고 2의 대표값은 1이에요. 그러면 1과 2는 이미 같은 셋이기 때문에 이미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간단하죠?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로직이. 자, 다른 예로 한번 볼게요. 2가 속한 트리 A, 2가 속한 트리 A와 요거 1, 2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5가 속한 트리 B에 합칠 수 있을까요? 합칠 수 있죠. 둘이 다른 셋이기 때문에. 근데 합치는 모양은 이렇게도 합쳐지고 이렇게도 합쳐지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 어떻게 합쳐지든 상관없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대표값만 같은 대표값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쳤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1, 2에 얘가 지금 들어온 거고 오른쪽 같이 합쳤을 경우에는 3, 4, 5 밑에다가 여기 3 밑에다 이렇게 1, 2를 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으로 합치면은 얘의 모든 대표값이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합치면 얘의 모든 대표값이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1로 가나 1로 가나 상관없다. 중요치 않다.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같은 셋에 있냐 서로 다른 셋에 있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값이 뭐가 되든 중요치 않다. 어떻게 엮든 중요치 않다. 이겁니다. 예. 모양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죠? 5가 대표값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정점 집합을 합칠 때 하는 연산이 이제 합칠 때 뭘 먼저 확인해야 돼요? 각 집합의 대표값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대표값을 확인하는 작업이 find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값이 다르면 합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유니언 연산이에요. 자, 유니언 파인드 자료 구조를 이해했다면 크루스컬 알고리즘 매우 쉽습니다. 크루스컬 알고리즘 방금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유니언 파인드를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이게 이제 자료가 잘 됐어. 이걸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봤더라. 이게 URL이 어디 드러나 있으면 좋을 텐데. 예. 이런 자료가 웹에 있어요. 잠깐만요. 웹에 제가 URL 이렇게 넣었죠. 이 중에 하나예요. 예.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유니언 파인드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예, 처음에 이제 유니언 파인드의 배열을 하나 잡는 거예요. 유니언 파인드용 배열을 하나 잡습니다. 예, 이렇게. 이거 뭐예요? 예를 들어 노드가 8개면 유니언 파인드 배열은 8개가 되면 됩니다. 예, 이 노드의 개수가 그죠? 넘버 오브 노드가 지금 8개죠? 예, 그러면 유니언 파인드용 뭔가 찾는 배열은 8개다. 8개 이렇게 뿌려놓고 처음에 초기화 과정은 항상 셋을 지금 안 나눠놨기 때문에 모든 노드는 자기 자신이 대표 노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노드는. 자, 모든 노드는 자기 자신 대표예요. 아직 우리가 그 크로스컬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직 간선을 꺼내지 않은 상황이에요. 최소 간선을 꺼내기 전의 상황인 거죠. 그 뭐예요? 유니언 파인드를 미리 준비한 상황이죠. 이게 이제 초기 1번. 이렇게 준비한 게 다예요. 이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코딩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죠.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간선에서 하나 꺼내온 거죠. 유니언 파인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크로스컬에서 알고리즘 보면은 간선의 가중치대로 이렇게 소팅해서 논다 그랬잖아요. 간선을 기준으로. 지금 맨 위에 있는 간선 하나 꺼내온 거예요. 꺼내왔더니 얘가 간선이 1번하고 2번 노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근데 find 1 하면 어떻게 돼요? find 1은 1이죠. 자기죠. find 2는 뭐예요? 2죠.
그럼 뭐예요? 서로 대표값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엮여 있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엮으면 되죠. 예. 2를 1로 묶으면 되죠. 반대로도 돼요. 1을 2로 묶어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소스마다 뭐 조금씩 뭐 다르긴 하나. 예. 뭐 일단은 대표값이 뭐가 됐든 상관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예, 좀 이따 이제 그 문제풀이 영상에서 문제풀이에서 좀 설명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번을 1로 만들었다 이거죠. 여기가 바뀐 거죠. 기존에 이게 2였는데 위에서 보면 2였는데 1로 바뀌었죠. 이게 뭐예요? 분모의 노드 번호가 같으면은 뭐예요? 얘는 한 셋이다. 그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됐다. 예. 그 다음에 크루스컬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음을 꺼내왔는데 4번, 5번이 나왔더라. 그럼 4번, 5번의 대표 노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다른 셋이다. 그래서 P5는 4로 업데이트를 해준다. 이렇게. 그럼 얘도 같은 셋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같은 셋, 얘도 같은 셋. 자, 그 다음에 꺼내온 간선이 노드가 6하고 1이더라. 6의 대표값은 6이고 1의 대표값은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 6을 1, 2 뒤에 달 수도 있고요. 6, 1, 2를 6 앞에 달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자유다 이거죠, 일단은. 예, 뭘 하든 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니언 파인드의 목적에 따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얘는 이렇게 놨다 이거죠. 오케이. 예,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6을 대표값으로 놨기 때문에 1의 대표값을 6으로 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각 노드의 번호는 자기의 부모 노드, 자기 대표값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2번 노드 같은 경우에는 1을 가리키고 있고 1은 다시 6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P2를 찾는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P2는 또 1을 가리키고 있고, 그죠? P1은 또 6을 가리키고 있고 P6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게 대표값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면 결국 이런 모양이 된다. 예. 두 개의 셋이 나온다. 여기까지 보면. 예. 어떻게든 간에 모양을 이렇게 다룰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에 놓느냐에 따라 다룰 수 있지만 결국에는 두 개의 셋이 나오는 거는 불변이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유니언 파인드. 그죠? 이 유니언 파인드 연산할 때 조금의 약간 트릭을 쓰면요. 그 연산량이 좀 빨리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걸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코드인데요. 코드인데 아까 있는 그 로직으로 보면 1, 2, 3, 4, 5, 6, 7, 8이고요. 이 P의 I 배열은 처음에는 자기 노드 번호로 이렇게 초기화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언이 예를 들어 유니언으로 처음에 예를 들어 유니언으로 1,2가 왔어요. 그러면은 X는 여기서 find 1이 되고요. 그죠? Y도 find 2가 돼요. 그 find 1은 뭐냐면은 여기로 들어가죠. 그죠? 루트 1은 1이냐? 그죠? 이게 자기 자신이니까 그죠? 루트도 써볼게요. 루트는 처음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i에 따라서 1, 2, 3, 4, 5, 6, 7, 8이면은 처음에는 1, 2, 3, 4, 5, 6, 7, 8로 돼 있겠죠. 그죠? 이게 루트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루트 1이 1이냐? 예, 맞아요. 그러면 리턴 x 1이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나오는 거고요. y는 이런 식으로 2는 2죠. 그죠? 그래서 2가 나와요. 그죠? 그죠? 조금만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유니언이 되면은 밑에 뭐 어떤 문장이냐면 루트 y는 x라는 문장이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밑에 뭐 어떤 문장이냐면 루트 y는 x라고 있어요. 루트 y는 x. 한번 볼게요. 루트 y는 x다. 루트 y는. 루트가 y가 2죠. 2. 1. 그죠? 그러면은 루트 2가 이게 2자리죠. 2자리가 그죠? 여기가 어떻게 변해요? 색깔을 바꿨으면은 업데이트 돼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1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좀 내려볼게요. 조금만 내려서 보면은 이게 다네요. 이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 6이 들어왔어. 아까 6이 있었네. 이렇게 와서 1, 2 하고
그 다음 들어온 게 4, 5가 있고 이거 생략하고 6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6하고 1이 유니언으로 들어왔다. 6하고 1이 생략하고 이것만 설명해서 여기서 딱 정리. 자, 이 상황에서 6하고 유니언 6하고 1이 들어왔어요. 파란색으로 제가 바꿀게요. 자, 유니언 아이고. 자, 유니언 6하고 1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find 6하고 find 1이 되겠죠. 처음에. 그러면 6의 대표값은 6의 그 루트의 6을 찾겠죠. 그죠? 6을 찾겠죠. 그죠? 그럼 6이죠. 얘는 6이죠. 대표값이. find 1의 대표값은 아직 1이죠. 그죠? 그러면 1하고 6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루트 6은 1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y는 x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1로 바뀌겠죠. 아, 결국에 이 루트라는 게 저거 유니언 파인드 셋을 담는 변수로 썼군요. 이 루트라는 게. 그죠? 그렇다. 그럼 이 페어런트는 뭐냐 이거죠. 페어런트. 뭐죠? 여기서는 이제 안 쓰네요. 일단. 로직은 저렇다 이거죠. 일단. 넘어갑시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의 대표값 이런 구조에서는 1의 대표값을 찾으려면은 끝까지 쫓아 들어가서 리커시브 콜이 거의 뭐 7번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그죠? 그럼 잘못 짜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n제곱까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시간 복잡도가. 그래서 이걸 좀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자, 어떤 식으로 최적화하냐?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따로 보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압축을 해보자. 이렇게 놨을 때는 왼쪽이 이제 비효율적이니까 0의 대표값 찾으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콜이 일어나죠. 1의 대표값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어나죠. 근데 오른쪽과 같이 뭔가 최적화를 하면은 그게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거죠. 단순 예시에서 보면. 자, 어떻게 압축을 하냐면은 자, 뭐 밑에 설명이 있겠지만은 0의 대표값이 2고 그죠? 2의 대표값이 결국에 쫓아가면은 5인 걸 알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얘를 업데이트 하자는 거죠. 5로. 그죠? 잠시만요. 지금 누가 오셨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이 얘기 뭐냐면은 밑에 이제 설명이 다 있어요. 있는데 자, 0을 처음에 조사했을 때 자, 0에 find 0을 수행했을 때 처음에 find 0 수행했을 때 리커시브 콜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부적으로 find 2, find 3, find 4. 그럼 결론적으로 0을 수행했을 때 5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기존의 리커시브로 쫓아왔을 때 결국에 콜한 위치로 쫓아가잖아요. 쫓아갈 때 이 줄기로 온 것들의 부모는 다 5로 다 맞추자는 거죠. 기존의 2의 부모는 3인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 리커시브 콜한 최종 결과를 한 번에 다 저장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2의 부모가 바로 5를 가리키고요. 3의 부모도 바로 이렇게 5를 가리키고 0도 5를 가리키고요. 그죠? 4도 5를 가리키고 이게 뭐예요? 압축이라는 거죠. 압축. 그러니까 find 0을 한 번 해야죠. 최초 한 번은 했는데 그때 쫓아 올라간 경로들을 다시 백으로 돌아왔을 때 결국에 리턴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업데이트 해주고 가자 이거죠.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달라졌죠. 소스 코드가. 참 아름다워요. 코드가. 여기가 달라졌어요. 자, find 하면서 만난 부모 값의 부모 노드를 모두 루트로 아까 설명한 거 풀이한 거예요. 기존 코드 뭐예요? 최적화 안 한 코드는 루트 여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코드는 유니언 함수에서 자 루트 y는 x로 일단 넣어놓고 그죠? 위에 find 함수를 보면은 find 할 때 이런 연산이 없었어요. 보면은 find 있죠. find는 잘 보이시나요 여기? 그냥 이거라고요. 계속 찾아 올라가는 것만 해요 얘는. 근데 얘를 최적화하면은 조금 내려볼게요. 네. find 하면서 만난 것들 있잖아요. find 하면서 만난 것들. 네. 걔의 가르치는 부모 다 업데이트 하자라는 거죠. 자,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갔었죠. 이렇게 4번 올라갔었죠. 얘가 이제 0이었고 끝에가 5였어요.
중간에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얘를 뭐 1, 2로 합시다. 그럼 호출해요. 예를 들어 find 0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해당 안 되고 1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루트 0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ind 어떻게 돼요? 예, 루트 0이 이제 1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죠? find 가로하고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리컬시브 일어나서 이렇게 내려가서 그러면은 루트 1은 어떻게 돼요? find 2, 제2로 써놨죠? 뭐 예제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루트 2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온 거죠. 그죠? 5예요. 그리고 얘가 앞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리턴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5 때려놓고 그죠? 예. 이 5가 어디로 와요? 일로 오잖아요. 자기 콜한 대로 5. 얘도 리턴. 이거 올라가죠. 반대로. 그죠? 그리고 올라가죠. 그죠? 5.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만났던 부모의 어떤 최종 값도 바꾸고 그죠? 이걸 기존에 안 했었는데 예. 자기 것도 당연히 바꾸고 그죠? 이게 이제 뭐예요? 압축이죠. 예. 그죠? 이거는 그냥 훅 넘어가는데 오늘 좀 시간을 좀 들였습니다. 원래 훅 넘어가는데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좀 읽어보시고요. 뭐 이것까지 구현해서 풀 정도 레벨은 안 나요.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에서는. 방금 설명한 것까지는 알아야 돼요. 예.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도 있다. 이 정도 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려드린 이 소스를 보시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죠? 예. 예, 이 소스인데요. 이게 여기 위에 있는 게 6이 이제 입력을 받을 건데 노드의 숫자 6개. 밑에가 이제 엣지의 숫자. 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 이제 요게 이제 가정은 뭐냐면은 노드가 6개고요. 1, 2, 3, 4, 5, 6. 엣지가 9개요. 이 노드 간의 그 도로, 이걸 도시라고 보면은 이제 도로가 9개 나진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5의 코스트로 나지고요. 이런 소리예요. 자, 1번하고 3번이 4의 코스트로 나지고요. 2하고 3이 2의 코스트로 나지고요. 2하고 4가 7의 코스트. 3하고 4가 얼마예요? 6. 4하고 6의 노드가 8. 3하고 5의 노드가 11. 그 다음에 4하고 5의 노드가 3. 그 다음 5하고 6이 얼마예요? 8. 이거예요. 예, 지금 얘기하는 게. 자, 쓸데없는 거 좀 지우고요. 예,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풋을 받았을 때 뭘 구하라고요? MST 구하라는 게 이 크루스컬 소스예요. 근데 이제 소스에서 여러분이 기본형을 좀 익히라고 이제 가져온 걸 보면 유니언 파인드가 있어요. 파인드가 있고요. 유니언이 있어요. 예. 간단하죠. 이거는 거의 뭐 글쎄요. 그냥 외우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코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이 부분이 뭐예요? 압축 과정이죠. 압축 과정. 그죠? 압축이 하나 들어가 있죠. 예. 그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예. 잠깐만 실행하려면은 이걸 일단 복사를 해놓고 이걸 넣어줘야 되니까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었을 때 정답이 나왔네요. 밑에 이게 이제 MST래요. 자 MST를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진짜 맞는지 2하고 3 자 2하고 3이죠. 여기 2하고 3 여기를 이으래요. 그 다음에 4하고 5 4하고 5 그죠? 맞죠? 지금 순서가 왜냐면 이걸 꺼낼 때 MST 구성할 때 가장 낮은 코스트가 가장 낮은 엣지를 먼저 꺼내서 검색하게 돼 있죠. 그죠? 4하고 5 그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1하고 3 1하고 3 맞죠? 예. 1하고 3 연결됐죠? 그 다음에 3하고 4 그죠? 여기 연결되면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4하고 6 4하고 6 이거래요. 맞나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스캐너로 이제 그 벌텍스와 엣지, 그러니까 노드와 엣지를 받아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로 저거 받았네요. MST를 변수를. 그죠? 어레이 리스트로 받은 거죠, 그냥. 그죠? 이게 정답이죠. MST에 들어갈 값이 정답인데 잘 보면요. 어레이 리스트의 선언은 엣지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넣었어요. 엣지가 뭘까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 제일 밑에 이제 엣지 클래스가 있죠.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보면은 스타트와 엔드와 가중치가 있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시험 보러 갈 때 개발자들이 그 소스 코드 알고리즘을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진 않지만은 어떤 특정적으로 많이 쓰는 패턴은 외워서 갑니다. 외울 때까지 반복 숙달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패턴이에요.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스타트, 엔드, 그 다음에 가중치가 들어요. 코스트라든 웨이스라든 밸류라든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게 기본 3개가 세트고요.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에서 컴패러블을 넣어요. 왜냐면은 가중치대로 정렬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임플리먼트 컴패러블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기 클래스 타입이 들어가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오버라이드한 부분. 이건 오름차순 정렬하게 돼. 이번 밸류에서 넥스트 밸류를 뺀다는 건 이제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이 앞뒤 순서를 바꾸면 내림차순 정렬이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오버라이드 하겠다. 결국 컴패러블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생성자는 뻔하죠. 생성자는 뭐 기본적으로 변수 3개 선언했으니까 받아서 3개 넣어야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뭐 기계적으로 코딩 돼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 얘는 안 써도 돼요. 얘는 안 써도 돼요. 얘는 이제 정답을 출력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얘는 그냥 몰라도 돼요. 나중에 정답을 꺼낼 때는 필요한 것만 꺼내서 프린트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치 않은데 얘가 중요하다. 자, 컴패러블 할 때 기억나시나요? 자바 저희가 자료구조 첫 시간 할 때 클래스 이런 식으로 컴패러블 임플리먼트에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둘 중 하나는 써야 돼요, 결국에. 근데 이게 이제 A 타입이라고 하면 B 타입도 있어요. 근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코딩 시험 보는데 이거 찾고 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코딩 시험에서 보면은 모 회사는 인터넷 서칭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클립스는 되는데 이클립스 헬프 메뉴 못 쓰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큐먼트 문서를 보고 내가 참조해서 만들겠다. 이것도 이제 막아놓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르죠, 수준이. 어느 정도 호응해주고 수준도 달라요. 여러분이 지난번 본 그 코딩 시험을 본 회사는 듣기로는 이클립스도 못 열게 했다면서요. 이클립스도 못 열게. 그러니까 디버깅이 안 돼서 되게 힘들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회사마다 틀려요. 허용해주는 수준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외워야 돼. 디버깅을 최소화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반복 숙달해서 이런 부분 그냥 디버깅 없이 그냥 패턴대로 그냥 손가락이 먼저 움직여서 타이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내가 푼다 그러면 이게 먼저 타이핑을 하고 있어야 된다. 반복 숙달이다 사실은. 야, 유니언 파인드도 다 설명했잖아요. 이것도 반복 숙달해서 그냥 타이핑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본문 요 부분. 요 부분이 선언 부분, 입력을 받아들인 부분 또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뭐예요? PQ라는 거에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받은 그 노드 1, 2랑 코스트 값을 넣고 있어요. PQ가 뭐죠? 프라이트 Q. 이거 배웠죠, 그죠? 저희. 그죠? 프라이트 Q 배웠죠. 프라이트 Q인데 이제 엣지 타입을 넣은 건데 프라이트 Q에 넣어서 쭉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엣지 타입이기 때문에. 결국에 넣는 순간에 정렬을 해주죠. 이게 어디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오름차순 정렬한다고요. 엣지의 그 밸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한다고요. 보면은 밸류를 기준으로 빼잖아요. 노드의 번호나 뭐 다른 걸 기준으로 빼는 게 아니라 그 코스트 값 기준으로 빼기 때문에 코스트 작은 순으로 결국에 프라이트 Q가 넣는 순간 정렬이 된다고 해요. 가장 작은 순으로. 아시겠나요? 여기 이 부분 짬뽕이 된 거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웠던 게 종합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제가 뒤로 가서 설명한 알고리즘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앞에 걸 다 알아야 돼요. 기본 자료형부터 프라이트 큐의 특성, 그다음에 뭐 어레이를 정렬하는 거,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앞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쉽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시간을 쓰고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냥 넘어갈게요. 이 프라이트 큐브 넣는 순간에 우리가 아까 디파인한 그 펑션, 오버라이드 펑션 기준에 따라서 오름차순 정렬이다. 어떤 오름차순? 밸류의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다. 넣는 순간에 얘가 뭐예요? 여기까지 오면은요. 스텝 0와 스텝 1을 이미 수행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알고리즘의 스텝 0, 그죠? 간선을 끊어 놓는다.
스텝 1 간선은 작은 순서대로 오른차순 정렬한다.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입력 받으면서 이제 처리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AR이라는 변수는 뭐예요? 이게 결국에 이제 유니온 파인드 셋을 저장할 그 배열이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MST 사이즈가 결국에는 이제 간선의 그 버텍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드의 숫자보다 하나 작을 동안에 계속 도는 거죠. 예. 이 노드가 다 연결되려고 그러면 이게 몇 개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필요하죠. 입력이 6개면 5개가 필요한 거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자, 프라이티 큐에서 폴을 하면은 이게 오름차순 정렬됐기 때문에 가장 앞에서 꺼내는 거는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뭐가? 밸류가 가장 작은 값이 엣지로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엣지는 뭐예요?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스타트 노드와 이와 연결되는 엔드 노드. 그 다음에 밸류가 저장돼 있다. 그리고 이게 파인드를 걸잖아요. 그죠? 내가 꺼낸 이 간선 2번, 3번만 처음에 꺼냈다. 잠깐 그려볼게요. 자, 2번, 3번 이걸 먼저 꺼냈다. 여기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find에서 엣지 하면 어떻게 돼요? 2는 2를 가리키고 3은 3을 가리킬 거 처음에 연결 안 했기 때문에. 같지 않죠, 여기. 그죠? 다른 셋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MST에 넣고 뭐를 넣어요? 이 엣지를 넣고 그 다음에 유니온을 합쳐요. 합치면 어떻게 해요? 3은 이제 2를 가리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까 유니온 파인드 설명했죠? 그죠? 오케이? 좀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게 이 과정이 다 끝나면 뭐예요? MST에는 결국에 MST라는 변수는 결국에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저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코드를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음미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시간 주는 게 좋은데 지금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문제를 풀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글쎄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푸는데 일단 그래서 문제를 꼭 푸세요. 일단은 제가 풀이부터 할 테니까 1197번에 1922번 이 크루스컬로 풀 수 있는 또는 뭐 프림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크루스컬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일단 설명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꼭 푸셔야 됩니다. 소스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복기를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소스 구현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덜 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다 이해한 것처럼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하지만 정확히 이해한 거는 내가 코드를 직접 짜봐야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첫 번째 줄에는 정점의 개수, 그 다음에 간선의 개수가 주어진대요. 첫 번째 줄에. 지금 3, 3으로 주어졌죠? 그럼 노드가 1, 2, 3, 3개 있다는 얘기예요. 간선을 3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1, 2, 1이 들어오죠. 1하고 2하고 1의 코스트를 가지고 연결됐고 2하고 3하고 2의 코스트, 1하고 3하고 3의 코스트로 연결돼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스패닝 트리를 펼쳤을 때 최소 비용으로 가는 스패닝 트리를 펼쳤을 때 그때에 뭐를 구해요? 가중치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최소 스패닝 트리 가중치. 어떻게 구해요? 이거 딱 봐도 알겠죠? 그냥 얘 끊어내면 끝나죠. 이게 뭐예요? 스패닝 트리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2 하면 얼마예요? 3이죠.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크루스컬로 풀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얘는 크루스컬 알면은 풀고 못 풀면은 거의 뭐 시간 내에 못 풀겠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1197번에 답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답을 크록크록 한번 봅시다. 아이고, 여기 소스는 여기서 제가 가져왔어요. 소스는 가져왔고 이 블로그 가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꼭 푸셔야 된다.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나온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코딩 시험 볼 때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비교할 때 A 타입으로 푼 거죠. 왜냐면 이제 이건 이제 아까 이제 노드랑 클래스지만 이름 뭐 인포랑 클래스 똑같죠. 컴패러블로 그죠? 여기에 이제 오버라이딩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은 5점 밸류 마이너스 5점 밸 해도 똑같겠죠. 그죠? 이 부분은. 예. 그리고 나머지 똑같죠. 그죠?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이건 타겟으로 놨지만은 그죠? 똑같죠. 똑같다는 얘기죠. 기본 클래스는. 그다음 조금 내려가 볼게요. 자, 얘 뭐예요? 우리 이미 익숙하죠. 이 세 개 펑션은. 그죠? 이게 페어런트가 뭐예요? find 펑션이죠. 밑에는 유니온으로 만들어주는 펑션이고, 이 밑에 find, 제일 밑에 find고, 그죠? 그죠? 요거는 대표값을 찾아주는 거고요. 이거는 집합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페어런트는 이 find에서 호출하는 펑션이에요. 이건 압축 과정이 들어가 있죠. 그죠? 압축 과정. 아까 기억나죠? 압축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유니온 파인드에서 유니온 셋을 만들 때, 그죠? 압축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인풋을 받을 때 그냥 버퍼드 리더를 썼고요. 예, 요거 지난번 설명했죠. 스트링 토크나이저로 잘라 들어왔어요. 스트링 토크나이저. 그래서 노드 엣지, 그 다음에 코스트. 코스트는 어디 저장했을까요? 여기 밑에 있네. 노드 엣지 코스트는 여기 있고, 얘는 노드의 개수, 그 다음에 엣지의 개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지트는 한번 볼게요. 비지트는 노드 방문 여부를 저장하는 함수 같은데, 변수 같은데요. 안 쓰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네, 얘는 뭐예요? 유니언 그 셋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예, 노드 개수만큼 필요한 거죠. 예, 예, 그죠? 노드 개수만큼 넣고 그다음에 스타트 노드와 엔드 노드를 변수로 받고 코스트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인포라는 그 클래스의 그 생성자를 주면서 객체로 만들죠. 그다음에 여기서 li.add 하면 li가 뭐예요? 아까 프라이트 큐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프라이트 큐를 안 넣고 리스트 자료형으로 놨어요. 이래도 똑같아. 프라이트 큐를 안 넣어도. 왜냐면은 리스트 자료용으로 놔도 이 컴패러블을 임플리먼트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된다. 그죠? 여기서 정렬이 된다. 그죠? 여기서는 정렬이 안 되고 제가 잘못 맞아요. 리스트형 자료 때문에 그냥 다 들어온 순서대로 차근차근 쌓아놨다가 어디서 정렬해?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 정렬한다. 이 호출할 때 어떻게 된다? 얘가 오버라이드 펑션이 호출이 된다. 그죠? 한번 찍어보세요. 디버깅으로. 그래서 여기서 오름차순 정렬해놓고 프라이트 큐를 썼으면 한 번 해결됐을 텐데 이렇게 그죠? 두 줄이 하나로 해결됐을 때 아무튼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while문을 돌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노드를 꺼내와서 유니언 파인드를 돌린다. 이게 답니다. 예, 여기서 유니언 파인드를 돌린다. 그죠? 그때의 유니언 파인드를 했을 때 그때의 그 간선 가중치 이거를 밸류를 꺼내서 리절트에다가 계속 누적해서 더하고 리절트 출력한다. 이게 다죠. 그죠? 계속 지금 같은 로직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로직의 어떤 그 코드의 흐름도 되게 비슷하죠. 모양도 되게 유사하고요. 그죠?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1922번 한번 보겠습니다. 1922번. 자, 1922번 같은 경우에도 1922, 192.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요. 자꾸 이렇게 같은 로직 가지고 돌려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건 뭐예요? 네트워크 구축. 아까 이 크루스컬 알고리즘 많이 쓰는 데가 교량 놓는 거, 그죠? 도로 건설하는 거,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아예 대놓고 그냥 문제 이렇게 내버렸죠, 얘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보면요. 사실은 그냥 인풋 모양만 봐도 이거 보고 어떤 문제인지를 그냥 짐작을 해낼 수가 있어요. 얘 그냥 MST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얘는 아까 제가 예제를 든 건 똑같은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69 크루스컬 69125134 그죠? 이거죠? 예. 제가 처음에 예제를 든 게 이거죠. 아까 그려드렸던 게 이 문제를 제가 크루스컬 좀 자바로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가지고 풀려요.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이거 가중치 한만 다 더하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얘를 더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거겠죠. 14, 18, 21, 23. 그죠? 이거 다 더하면 23이죠, 밸류를. 밸류를 이제 전역 변수에 그냥 누적성을 하면 나오는 거죠, 답이. 네. 그런데 얘를 왜 가져왔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렬할 때 A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B 타입 정렬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명명한 건데 자 보겠습니다.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그 코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얘 그 출처는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서 보시고요. 저는 이걸 조금 더 선호해요. 사실은 이게 더 저한테 익숙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참고만 하시고, 이건 이제 클래스 엣지 똑같죠? 아까랑 그 보던 타입이랑, 그죠? 스타팅 포인트, 엔드 포인트, 코스트가 들어가 있고, 그죠? 이게 엣지라는 클래스를 일단 디파인해놓고 시작을 해요. 위에는 이제 인풋을 받아오는 거고, 이거 다 넘어갈게 인풋 받아오는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array.sort 이거 그냥 넣으면 오름차순 정렬해요. 숫자만 넣었을 때는 자동 오름차순이라고요. 근데 이제 숫자가 아니죠. 정렬 대상이 이 리스트라는 거죠. 이 리스트, 이 리스트, 그죠? 이 리스트 뭐예요? 좀 올라가 볼게요. 엣지 클래스의 배열 타입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배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엣지 그 클래스들이 배열로 쭉 물고 들어가는 거죠. 걔를 지금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 리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 리스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배열이잖아요. 이렇게 배열이잖아요. 배열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엣지라는 그 객체죠. 이렇게 뒤에 점점점 연결돼 있고, 그럼 엣지에 얘는 스타트 포인트가 있고 엔드 포인트가 있고 코스트가 있는 거예요. 예, 모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아이고, 왜 이러지? 예. 예. 조금 이상하네. 예. 예. 이렇게 돼 있는 거다. S 스타트 엔드 코스트.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레이 소트에 얘를 넣어버렸어요. 숫자만 들어오면은 얘가 자동 정렬 해버려요. 예를 들어 이제 그게 아니라 인티저로, 기억나시나요?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자료 구조. A라는 배열에 넣고 예를 들어 얘를 1, 5, 7, 뭐 예를 들어 이제 3, 2 이렇게 넣고 어레이.sort에서 A를 딱 넣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레이. 기억나시나요? 장표 한번 보세요. A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A 넣으면 얘를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1, 2, 3, 5, 7 자동 출력 되잖아요. 얘는 숫자 값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에 하나만 넣은 게 두 번째 파라미터에 얘를 왜 넣냐? 왜냐면 이 리스트가 객체이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정렬하라는 건지 몰라요, 얘가. 얘를 기준으로 해? 얘를 기준으로 해? 얘를 기준으로 모른다고요. 알려줘야죠, 하나는. 근데 아까 A 타입은 어떻게 했어요? 이 리스트의 모체가 되는 엣지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그죠? 엣지라는 클래스 안에 임플리먼트 컴패러블 해서, 그죠? 이 안에다 오버라이드해서 그 코스트 기준을 정렬하는 함수를 오버라이딩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똑같은데 여기다 바로 쓰는 거죠. 뉴 컴패러터. 예, 컴패러터로 써서 뒤에 이제 클래스 타입 써주고 이 안에다가 여기 보이시나요? 이 안에다가 바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오버라이드 되는 그런 펑션을 바로 써버린 거죠. 이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편한 거 쓰세요. 예. 잠깐 다시 볼게요. 아까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같은 소스로 뭐 비교하자면은, 같은 문제를 비교하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에, 자, 컴패러블이라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를 뭘로 하냐면, 컴페어 투를 오버라이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197번도, 자, 컴패러블, 그죠? 임플리먼트하고 컴페어 투 오버라이드 했다라는 거죠. 근데 1922번은 이 클래스 안에 그죠? 임플리먼트가 없어요. 임플리먼트 컴패러블이 없고 그냥 바로 컴패러터를 예, 생성한 객체를 어레이 소트 두 번째 파라미터 안으로 그냥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때 넣는데 기준이 뭐냐면은 예, 이 오버라이드한 그 타입으로 우리가 넣겠다는 거죠. 이거 결국 자, 그 유니언 파인드 넘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이거 와일문이죠. 좀 와일문 돌면서 가장 작은 가중치 간선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즈 사이클 뭐냐면 이제 유니언 파인드 셋을 판단하는 거지. 이즈 사이클이. 그죠? 사이클릭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유니언 파인드를 여기서 판단하죠. 그죠? 이즈 사이클이 여기 밑에 있죠. 이즈 사이클. 그래서 얘의 부모와 얘의 부모 대표값이 같냐 다르냐. 그죠? 그걸 판단하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제 다를 경우에는 이제 애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죠? 유니언 셋 만드는 거 아까 봤죠? 파인드 루트 할 때 압축 과정 여기도 있나요? 네, 압축 과정 있죠, 여기도. 네, 그죠? 이 정도면 크게 뭐 푸는데 문제 없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크로스커러한테 너무 길게 설명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티클 읽어보고요. 제가 드린 아티클 읽어보고, 소스 코드 읽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안 보고 짜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얼마 안 돼요. 이거 코드 몇 줄 될까? 이거 몇 줄 안 돼요, 사실은. 유니언 파인드 셋
쉽죠, 그죠? 유니온 파인드스에서는 잠깐만요. 몇 줄 안 돼요, 이거 해봐야.